안녕하세요. 저는 성현우라고 하고요. 언니 얘기 한수 배우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별명으로는 두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을청년 창작단 언니 얘기 한수 배우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활동의 시작 자체는 2011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구성원이었던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벽시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초중 대안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각자 이제 또 따로 살고 있다가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따로 살고 있다가 저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지금은 광명와이 사무총장님이신데요. 그분이 한번 모이자고 해서 모여서 그때 우리가 어쨌든 광명에서 10년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네.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쌓아온 배움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있을 건데 그거를 좀 지역에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때 미술이랑 풍물을 가르쳐주는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한 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냥 저 원함수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 되게 시야가 좀 좁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서만 그냥 뭐라고 해야지 마음속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아이덱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미리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이덱이라는 행사는 인터내셔널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컨퍼런스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면 국제 민주교육 한마당 그런 것쯤으로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교육에 관심 있는 전 세계 뭐 남녀노소 직업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민주교육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나 그런 토론을 벌이는 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민주교육이라는 게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교육이라는 게 말 자체도 어렵잖아요. 민주교육이 뭔지 민주적인 교육이라는 거 어디 가서 항상 이게 행사 홍보를 하고 하면 많이들 물어보시기는 해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저도 정리는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아이덱을 계속 해왔던 그런 원로 멤버들 그 안에서는 좀 정리가 된 게 내가 원하는 교육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민주교육이라고 한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원한수 자체만 하게 된 이유는 진짜 다른 건 아니었고요. 막 그때 얘기했을 때 뭐 지역에서 같이 뭐 경험도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물론 배우는 게 많지만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 없이 계속 그냥 같은 일만 반복하고 하는 것이 되게 너무 힘들고 그러던 때였는데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흥미로워서 원한수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삶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것도 되게 단순한데 괜찮아요. 네, 다 단순해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격상 뭐 계획을 세우고 뭐가 되고 싶다거나 목표가 이렇게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별로 없었어요. 미리 생각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항상 그때가 그냥 사소한 거라도 하고 싶었던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색채심리연구소에서 색채심리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때 또 그걸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긴 했죠. 사실 그렇게 막 일이 엄청 많고 막 그런 것보다는 안 해본 걸 하는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언원수가 이번에 오히려 거기다 아이덱을 같이 하게 되면서 좀 많은 그 균형이 조금 흔들리고 과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덱이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언한수가 그동안 했던 걸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예를 들어 그런 운영회의 같은 것도 같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것도 이게 원래 열기로 한 시간에 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너무 없어서 조금만 사람이 더 있어도 저희는 모든 팀에 다 속해 있어요. 5명이서 홍보팀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한 명이 한 팀인 거죠? 네, 한 명이 한 팀, 한 명이 한 팀.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존재 자체로 힘이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서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좀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나눔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항상 나누는 그런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그룹 자체가 좀 더 네.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행복해야 그런 하는 일들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못 챙기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힘든 점이네요, 결국. 저희도 지금 월급이 50만 원이거든요. 처음 시작을 26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뭔가 지원금을 받아서 항상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년짜리 지원금을 받는데 그런 데서는 인건비 자체가 별로 이렇게 책정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항상 돈을 어디서 이렇게 끌어서 월급을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내년 월급은 어떡하지? 항상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도 나이도 먹고, 만약에 저 이제 독립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필요한 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있을 텐데, 사실 너무 이 언어스러운 활동 자체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항상 그런 돈이나 앞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여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기를 사람이거든요. 어떤 여백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여유가 있다고 막 게으르게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여유가 있어야 그 여유에서 좀 상상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 경제적인 여유든 아니면은 뭐 그냥 정신적인 여유든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기본소득의 월 그때 40만 원이었나요? 40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월 그렇게 네 그때 뭐지 그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 뭔가 내가 그냥 정말 일하려고 돈을 벌어야지 해서 하는 돈을 벌어야지 해서 하는 일보다는 이제 어쨌든 좀 더 재밌게 재밌게 먹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막 치열하게 막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재밌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언원수가 어떤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아이들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언원수를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팀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로서 이제 그런 외피라고 하잖아요. 형태를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 언원수는 어떤 법적으로나 이게 뭐 광명 YMCA 소속도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령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뭐라고 구조를 고민하게 되면서 여러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일단은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저희가 그만두면 아예 언원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어떤 딱 그런 외피가 이렇게 딱 있으면 언원수란 팀은 어떻게든 굴러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좀 나누면서 협동조합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하려고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진행을 전혀 못하고 있긴 하죠. 바빠서. 사실 막 저도 언원수 하면서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나 그런 의미들을 제가 어떤 갖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항상 좀 어려워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오히려 계속 배우고 찾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하는 걸까 하는 물음을 계속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인터뷰를 사실 처음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주신 질문들이 결국 제가 좀 저한테 그래도 필요한 질문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어쨌든 정해야 되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감사해요. 아, 진짜 어떡해요. 진짜 이거 진짜 나갈 수 있을까요?